주제가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순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2분입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자, 북한 풍선 소동 헌법재판소 때문이다. 입니다. 참. 오늘도 이 북한 풍선 때문에 또 한 번 소동이 있었다고 하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또 뭐, 오늘도 시끄럽게 또 비상 삑삑 소리가 울렸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군인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 뜬금없이 지금 전선에 휴전선 전구 전 전선에 지금 이 확성기 설치한다고 지금 이 난리 납니다. 뜬금없이 이게 웬 난리인지 모르겠어. 이 확성기 설치한다고 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성기 아무리 크게 튼다고 해도 이게 몇 발짝 가지를 못할 텐데. 아니, 이 확성기를 튼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그리고 확성기라는 게 그래요. 저쪽에서도 맞받아서 틀어버리면 소음밖에 안 들려요.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웬 뜬금없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하여튼 대북 방송 시작한대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하고 로봇이 전쟁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이 21세기에 확성기 가지고 이 싸움하는 이런 캐캐묵은 이게 60년대야, 50년대야. 이런 짓을 한다고 하니 정말 시대를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놀랍네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글쎄 정말 착각도 이런 착각, 정말 대단한 착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대단하네요. 야, 놀랍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휴대폰 있어가지고 휴대폰 보는 상황에 지금 북한에 우리나라 영상 DVD나 USB가 들어가는 판에 이런 걸 한다고? 글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차라리 임영웅 USB 보낸다는 게 차라리 그게 더 현실적인 것 같네. 이 확성기 한다고? 네, 참 골고루 합니다. 아유, 참. 자, 아무튼 북한의 오물풍선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전군의 비상경계 근무령이 내렸고요. 300개 정도 풍선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난립니다. 이 300개 풍선이면요, 솔직히 별거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 풍선 가지고 우리 이 난리를 쳐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 북한에서 삐라가 담겨 있는 풍선이 날아오니까 혹시 삐라 주우면은 신고해라. 신고하면은 공책 주고 연필 주고 하던 그런 때 같아요. 저 어릴 때예요. 40년 전, 50년 전 얘기 아닙니까? 북한이 이제 요새 못 살게 되니까 삐라 대신에 똥을 넣어서 보내는 모양이죠. 하여튼, 참 유치한 세상입니다. 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참.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정말 웃음거리 아닙니까? 동해 유전에 이어서 한반도가 남북한이 공이 전 세계 웃음거리 개그 소재를 양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아니 동해 유전도 지금 전 세계가 전 세계 개그맨들이 이거 가지고 개그 짠대요. 코미디언들이 이거 개그 소재로 쓴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풍선, 북한 풍선 가지고도 개그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응하는 거를 또 스피커로 확성기를 가지고 대응한다고 하니 이것도 되게 개그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몇 년만 더 지나보세요. 이거 완전 개그예요, 개그.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얘기들 아닌가요? 진짜, 좀 시간 조금만 흘러도 후손들이 우리를 비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전 대응하는 방식도 웃겨요. 그 보냈다고 전군의 비상경계근무령이라니. 그 비상경계근무령 내리면 풍선 안 옵니까? 군인들 비상경계근무령 내리면 풍선 오는 거 다 잡아요? 나 진짜 웃겨 죽겠네 진짜. 그리고 풍선 300개 잡으려고 60만 대군을 다 근무를 시킵니까? 뭐 하는 짓인데? 에?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걸로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위기에 몰린 윤석열이 이 정치적인 어떤 활로를 찾겠다는 거죠. 코너에 몰린 윤석열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위협이 있다. 요 풍선 소동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린 다음에 검찰 수사 이런 걸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라는 얄팍한 작전을 쓰는 거예요.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행동이죠. 글쎄 한 30년 정도 안 쓰던 수법이라서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86년, 87년에 똑같이 쓰던 수법입니다. 86년, 87년 당시 86년 그때 그 선거에서 당시 그 민자당이 대패하죠. 아니, 당시 민정당이 대패하죠. 그러니까 그 직선제 개헌 운동이 막 펼쳐집니다. 전두환이가 몰려요. 어떻게 한다? 그때부터 갑자기 휴전선의 총격 사태가 자꾸 터집니다. 툭 하면 간첩 사건 터지고요. 뜬금없이 무장공비가 막 쳐들어와. 예. 간첩선이 막 나타났다 그러고 막 그래. 그리고 2087년 뭐 11월인가요? 카일기 사건도 터지죠. 뜬금없이 야당 국회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 잡혀가는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무려 40년이 지난 지금의 그대로 판박이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하는 짓이나 전두환이 하는 짓이나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독재자,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부패 정권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지. 군사 독재 정권이나 검사 독재 정권이나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그때도 재밌는 사건 하나 있었어요. 진짜 웃기는 사건. 그 당시에 어떤 국회의원이 돈이 좀 많은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어음을 발행하는데 자기가 원래 발행했던 어음이 5천만 원짜리 어음이었다나 봐. 근데 이거를 5억으로 고쳤어야 되나 봐. 근데 이 사람이 발행했던 어음을 그냥 찢어버리고 새 어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고쳐 쓰지 이래가지고
앞에 썼던 5천만 원 찍찍 지우고, 근데 그걸 이렇게 알코올로 이렇게 싹싹싹 지우고 5천만 원을 이렇게 싹 새로 쓴 거야. 이게 뭐가 된 줄 아세요? 예. 부정수표 단속법에 걸려요. 위조수표가 돼요. 내가 발행한 어음인데, 내가 발행한 어음이고 내가 낼 돈이야. 그러면 내가 쓴 돈 내가 그냥 고쳐 쓰면 그만이잖아. 그럼 내가 낸 돈이잖아.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이라고 쓰든 찍찍 끊고 5억이라고 쓰든 어쨌건 내 주머니에서 나갈 거잖아. 근데 그게 부정수표가 되지? 어쨌든 내 돈인데. 예, 그 당시에 이게 부정수표 단속법에 걸려요. 그래, 그 국회의원 감옥 갑니다. 황당하지? 마치 표창장 위조 같지? 예,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로. 만약 그 어음을 내가 남을 줬어. 그리고 그 어음이 다른 데 돌아다녀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갔었다면, 그래서 그 어음이 부도가 났다면, 그러면 위조가 맞아. 근데 결국 그거 내가 어음은 결국 내가 내는 돈이잖아. 그죠? 어음은 결국 내가 내는 돈이잖아. 그죠? 남이 발행한 어음을 내가 그렇게 숫자를 바꿨다면은, 그건 부정수표가 맞지. 근데 내가 발행한 어음이고 내가 낼 돈이면, 아니 뭐 지우고 다시 쓰든 말든 그건 상관없잖아. 예. 근데 그 사람이 위조수표라 그래. 위조어음이라 그래가지고 감옥 갑니다. 진짜 황당한 짓 생기지. 왜? 그 사람이 당시에, 예, 김대중계였어요. 동교동계였어. 지금이랑 너무 비슷하죠? 뭐, 기억 못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황당무계한 사태죠? 예. 자, 결국에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독재 정권이 흔히 쓰는 수법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왜 생겼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왜 윤석열이 이렇게 이 북한 이 풍선을 악용할 수 있게 됐는지. 자, 김여정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풍선을 보내면서 우리가 보내는 선물이야. 계속 주워 담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물? 이건 표현의 자유야? 표현의 자유? 자, 그런데 이거를 보도하는 남한 언론이 뭐라고 표현했다? 비꼬았다 라고 합니다. 아니, 똥풍선을, 똥오줌 풍선을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웃기고, 이게 왜 또 비꼬은 거야? 이 뭔 소리야? 예. 알고 봤더니 이 사태의 시작은 헌법재판소였습니다. 북한이 이 똥풍선, 똥오줌 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남한에서 그 대북 탈북자들이 북한에 각종 전단지를, 대북 전단을 보내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요거를 보내는 겁니다. 그 시작은 뭐였다? 원래 이거 못 보내게 돼 있었지. 대북 전단지 못 보내게 막아놓고 있었지. 근데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헌이라고 결정 내린 이유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라고 한 거였어요. 이게 지난해 10월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인데 이걸 왜 막느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탈북자, 그 다음에 대북 단체들이 대거 북한에 이게 막 이렇게 전단지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야. 아마 봄 되니까 더 심해졌을 거예요. 바람이 이제 남한에서 북한으로 불고 막 이러잖아. 이제부터 이제 남동풍이 불잖아요. 이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종의 대응 차원에서 또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똥풍선이 온 거야.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보복인 거죠, 보복. 그러면서 누가 표현의 자유라면서 보내지? 우리도 표현의 자유라서 보내는 거야. 라고 비아냥된 겁니다. 마치 한동훈이가 깐족되는 것과 참 닮았죠.
깐족되는 걸로 치니까 김여정하고 한동훈하고 참 닮았어요. 참 유치한 걸로 치니까 한동훈하고 김여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아무튼 헌법재판소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 때문에 이 소동이 났다는 거고요. 헌법재판소 때문에 우리 장병들이 이 생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요? 얼빠져도 이렇게 얼빠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싸움을 걸 표현의 자유도 있습니까? 길 가다가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쌍욕하고 시비 걸 자유가 있나요?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지나가던 사람한테 시비 걸 자유가 표현의 자유입니까? 아니죠. 북한한테 시비 걸 자유가 있어요? 없죠. 싸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시비 걸 자유를 북한에 그 대북 전단지 보내는 거는 마치 길 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시비 걸 자유를 허용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시비 걸 자유, 싸움을 걸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시비 걸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구분 못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입니다. 이게 헌법재판관인가요? 시비 거는 것과 표현하는 것을 구분을 못해? 그러고도 니들이 재판관이냐? 그러고도 니들이 판사야? 니들 때문에 전쟁 나면은 니들이 책임질래? 만약에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총성이 울린다면은 나는 헌법재판소부터 작살 내려갈 거야. 만약에 그 총성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목숨을 잃는다면 헌법재판관들 니들 목숨부터 없어질 줄 알라고. 니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무책임한 짓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재판관. 이 사람 TK 성골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엄청 친해요. 윤석열하고도 엄청 친해. 자, 끼리끼리 모이는 거지. 끼리끼리 나라를 조져먹고 있는 거고요.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서해 앞바다에 중국 꽃게잡이 어선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철렁했습니다. 제가 연평도 포격 직후에 백령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연평도 포격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백령도에 있는 등대를 취재하러 갔는데 어떻게 날이 겹치다 보니까 연평도 포격, 서해 5도 포격 사건 때랑 딱 날이 겹쳤어요. 정말 묘하게 겹쳐서 찝찝하게 갔습니다. 원래 백령도 서해 5도 들어가는 그 여객선이 아침에 2척이 출항하는데 그날은 한 척밖에 출항을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3분의 1밖에 인원이 안 찼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관광객이 확 줄은 거지. 그래서 참, 겁이 잔뜩 나가지고 들어갔죠. 아이씨,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취재하러 들어갔다가, 엉뚱하게 이거 전쟁통에 휘말리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현지에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백령도 주민, 너무나도 평화스러운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식당 하는 아주머니셨어. 겁 안 나세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이, 괜찮아요. 왜요? 저기 바다 보세요. 중국 배들 있잖아요. 예. 쟤들 있으면은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쟤들 있으면 괜찮아요.
쟤들 없을 때 사고 나요. 옛날에 서해 교전할 때도 쟤들 없을 때였어요. 북한 애들이 뭔가를 할 때 중국 배들 보고 미리 알린대. 그러니까 중국 배들 없으면 일 난다는 거야. 중국 배 없으면 사고 난다. 이게 서해 쪽에는 그게 불문율이에요. 근데 지금 서해에 중국 배들이 없답니다.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다? 예, 헌법재판관들이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불행한 사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요, 헌법재판소가 져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져야 합니다. 네 새끼들을 전선에 내보내라고 총알바지로! 그게 아니면 니들이 총알바지로 나가. 어먼 젊은이들 목숨 빼앗지 말라고. 그죠? 네, 오밤중이 뉴스